오늘은 구독자분의 요청에 따라 원일 TNI를 분석했습니다. 5월 7일 코스닥 상장에서 공모가 2배 시초가 후 상한가를 쳤고요. 다음날부터 계속 떨어졌다가 5월 16일 상한가를 쳤어요. 상한가를 친 날 공시상으로는 특별한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테마주 성향을 보입니다. 뉴스를 보면 미국 알래스카 LNG 협상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알래스카 LNG는 설비 원가가 많이 들어서 사업성이 불투명하고요. 국내 참여 대상으로 거론되는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민간 기업들은 기존 에너지 사업이 잘 안되고 있어서 투자 여력도 없고 그래서 리스크가 큰 사업에 투자하기를 꺼린다고 합니다. 더욱이 알래스카 LNG는 국내 내수용 LNG 수입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개발하면 우리가 그중 일부를 싸게 들여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개발에 참여할지도 지금 불확실하고요. 원일 TNI가 만드는 가스를 수입해 LNG 터미널에서 기화하는 장치하고는 좀 더 거리가 멀죠. 알래스카 LNG가 호재로 인식돼서 상한가를 쳤다면 이건 너무 나갔다고 봐야죠. 회사 사업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원일 TNI는 고압 연소식 기화기와 수소 저장 합금 매출이 높은 회사입니다. 고압 연소식 기화기는 LNG 터미널로 LNG를 들여와서 국내 유통할 때 기화를 시키는 장치입니다. 원일 TNI는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진 광양 LNG 터미널에서 수주를 확보한 상태라고 투자 설명서에 적시하고 있네요. 수소 저장 합금은 수소 저장과 수송용에 쓰이고 수소 방출 가스압과 열 반응으로 에너지를 만듭니다. 회사는 잠수함용으로 납품하고 있다네요. 기술 진입 장벽을 따져보겠습니다. 국내 매출이 많고 중국 매출이 조금 있는데요. 중국 업체들이 기화기를 만들고 있답니다. 현재는 중국 내수에서 수입산 선호도가 높다네요. 또 기화기는 독일 린데사와 경쟁하고 있고요. 수소 저장 합금은 방위사업청 등 허가가 필요해 독점적 지위가 있고요. 국내 잠수함용 수소 저장 합금은 회사의 유일한 업체로 관련 제품을 수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네요. 글로벌 시장에선 독일 경쟁사 한계가 있습니다. 성장성을 보겠습니다. 앞선 내용은 회사 설명 위주였는데 성장성은 제 주관을 좀 섞어서 말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화기는 국내 LNG 발전 수요가 중요하겠죠. 지금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서해안 신재생 에너지 벨트를 만들 것을 강조하고 유세하고 있어요. 물론 조선업의 중요성도 언급하고 있는데 LNG 선박은 수출 운반용이고 기화기는 국내 내수용으로 구분됩니다. 국내에서 LNG를 많이 써야 기화기 수주도 늘어난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LNG 발전 비중은 커질 거냐? 전기본상 윤석열 정부 때는 원전에 밀렸고 차기 정권에서 이재명 후보 민주당이 만약 집권한다면 신재생에 밀릴 확률이 커 보이네요. 이미 현재도 국내 석탄 발전과 마찬가지지만 정부가 LNG 발전소 허가 자체를 잘 안 내줍니다. 석탄 발전을 LNG 발전 전환시키는데도 입찰 경쟁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LNG를 많이 들여온다는 얘기도 나도는데 LNG는 메탄 비중이 높고요. 미국에서 수입하려는 건 에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탄을 들여오려면 기존 LNG 터미널 등 설비 전환이 필요한데요. 이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잠수함용 수소 저장 합금의 경우 역시 이재명 후보 공약을 고려해 봐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경제를 위한 실리를 챙기기 위해 전쟁 불안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게 이 후보의 관점입니다. 기존에 만들기로 한 함정은 계속 납품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 후보의 정책 방향에 따라 국방비 예산 편성이 줄어들 개연성이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상장 공모가 수요 예측에서 연기금, 은행, 보험은 경쟁률이 49.65%에 그쳤습니다. 신청한 양보다 배정 가능한 양이 더 많아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다는 의미죠. 제1금융권에서 회사 주가 전망을 그리 높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상장 때 지배주주 일가가 구주 매출을 좀 했어요. 특수관계인 지분이 80% 정도에서 상장 후 66% 정도로 줄었어요. 구주 매출이란 건 새 투자금을 받는 게 아니라 기존 주주가 주식 일부를 팔아서 개인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 회사 투자금을 모으는 상장 취지보다는 투자 원금 회수 목적이 있는 거죠. 구주 매출을 했다는 건 공모가 이후로 주가가 더 오를 여지를 지배주주 일가가 적게 봤다고도 해석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투자 원금 회수가 필요한 사정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요. 공모가 이후 주가 상승 자신감이 있었다면 상장 후 담보대출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주요 매출처는 포스코 ENC 203억 원, 하나오션 139억 원이라고 회사는 민감한 정보도 밝히고 있네요. 이들 주요 고객 매출이 회사 매출의 81.11%입니다. 향후 전방 고객사 실적을 보면 성장성도 가늠할 수 있겠네요. 2024년 계약자산과 계약부채가 대폭 증가한 것이 시사점이 있습니다. 계약자산 46.7억에서 162.9억 원으로 계약부채는 83.2억 원에서 102.7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했지만 아직 그 대가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의미합니다. 상장을 앞두고 회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수익 인식 시점을 늦춤으로써 계약자산이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 확장과 미래 매출 성장 가능성이 증가한 점은 긍정적인데 대금 회수 지연 가능성과 현금 흐름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 건 부정적 측면으로 공존합니다. 투명성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종목은 사업적 변동성이 커서 재무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일단 이 회사 감사가 회사 주식을 소량 가지고 있는데요. 감사가 주식을 보유해서 이해관계가 있다는 건 상장사로선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회사는 기화기용 원자재 광물을 수입하고 수소 저장 합금도 광물성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원가가 커지는 사업 구조죠. 작년에 계엄 때문에 환율이 폭등했죠. 원화 가치가 폭락했었습니다. 실적엔 원가 부담이 컸을 텐데 회사는 실적이 좋아졌어요. 2024년 외화 환산이익이 14억 원 정도로 전년 2억 원에서 폭증했어요. 외환 차손은 거꾸로 27억 원에서 7천만 원으로 급감했고요. 외화 환산이익은 외화 자산이나 부채를 돈으로 환산하기 전에 평가한 이익입니다. 회사는 내수 비중이 크고 원자재 수입이 많은데요. 작년에 원화 가치도 저조했는데 외화 환산 이익이 많고 환차손은 작다는 것이 쉽게 이해 안 되는데요. 수입 부분을 달러화로 많이 결제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수익 비중을 보면 2024년 한국 404억 원, 그 외 해외에서 가장 많은 중국이 11억 원입니다. 해외 매출이 11억 원인데 환산이익이 13억 원인 부분도 좀 의문점이죠. 2024년 매입 외환이 전기에 없다가 18.4억 원이나 생겼습니다. 환산이익은 여기서 많이 기인한 듯 보이네요. 상장을 앞둔 작년에 실적이 부쩍 좋아졌는데요. 매출액 세전이익률이 2024년에 19.73%입니다. 2023년엔 6.8%였는데요. 업종 평균이 2023년 6.7%, 그러니까 2023년엔 업종 평균 수준 이익률을 받는데 상장 앞둔 직전 결산연도에 이익률이 3배 정도 커진 겁니다. 회사가 수주업이라 실적이 들쭉날쭉할 수는 있더라도 그만큼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더욱이 2024년 매출액 증가율이 0.74%인데 세전이익률이 부쩍 커진 게 재무회계의 일관성이 좀 부족합니다. 순이익률도 2023년 4.32%에서 2024년 18.66%로 커졌습니다. 2023년 업종 평균이 5.56%로 그보다 밑돌았던 업체가 갑자기 좋아진 겁니다. 총 자산 증가율도 2024년에 17.93%입니다. 2023년엔 마이너스 16.37%로 역성장했었죠. 자산이 커진 데는 일단 앞선 수익 계산서상으로 이익잉여금이 커진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매출부터 보면 매출 원가가 좀 많이 내렸고 판관비가 전년과 비슷해서 영업이익은 대폭 커졌죠. 영업이익이 2023년 29억 원에서 2024년 64억 원입니다. 영업 외 손익에서 19억 원 흑자를 봤는데 금융수익 26억 원이 컸죠. 바로 이게 앞서 말한 환율 효과입니다. 외화 환산이익 13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환산이익은 평가이익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적이 급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전이익은 83억 원인데요. 전년 28억 원에서 커졌는데 법인세 비용은 거꾸로 10억에서 4.5억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법인세 자산을 많이 쓴 것입니다. 실제 2월 세액 공제가 컸습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79
9억 원으로 전년 18억 원에서 대폭 커졌습니다. 공제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다음 연도에는 그만큼 공제받을 자산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죠. 주당 이익이 246원에서 1072원으로 4배 이상 커져서 공모가를 높이는 데 기여했네요.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전환했어요. 매출 채권이랑 계약 자산이 대폭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수주업에선 이 부분은 수주가 늘어났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못 받을 돈이나 계약금을 높게 잡은 부분이 그만큼 많다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동시에 품고 있죠. 보통 건설사들이 미청구 공사액을 높게 잡아서 분식회계에 잡히고 붓이 터지고 하는 걸 보면 국내에선 좀 부정적 전례가 많았습니다. 매출 채권이 감사 보고서상 2023년 88억 원에서 2024년 141억 원입니다. 미청구금인 계약자산에서 청구서를 발행하면 매출 채권으로 잡는데요. 여전히 실제 대금은 못 받은 계정입니다. 매출 채권은 크게 늘었는데 대손 충당금은 2.7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보수적으로 설정했네요. 회사가 제품 인도한 매출은 43억 원인데 제품 인도 매출 원가가 51억 원으로 그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 제품 진행 매출이 37억 원으로 그 원가는 21억 원으로 잡고 있어요. 매출 원가가 낮아진 데는 진행 매출이 늘어난 효과가 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계약자산 매출 채권 등 진행 매출에서 인도 매출 대비 원가를 낮게 잡아서 이익률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는 무형자산 취득에 그동안 돈을 많이 썼는데요. 2022년과 2023년 그러다 2024년엔 전혀 취득을 안 했죠. 2024년 상장을 앞두고 투자를 줄여 유동성을 확보했네요. 그 밖에 한국전력공사가 하자 보수금 등 청구에 소를 제기했네요. 원일 T&I가 피고입니다. 소송가액은 31.8억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회사는 소송 결과를 예측했을 때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미반영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통 이런 경우 유출 가능성이 있으면 우발부채로 추석 공시하고요.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충당부채로 인식해 재무상태표 부채 계정에 반영하고 손익계산서에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 기타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이와 별개로 재판 진행 동안 소송 비용은 판관비에 반영합니다. 최대 주주 모회사가 JK인인데요. 원일 T&I 지분 28.97%를 가졌습니다. JK인은 최대 주주의 아들 2명이 80% 지분을 가진 회사네요. 모회사는 감사 보고서를 공시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1년에 JK인과 원재료 매입 거래를 했었는데 2022년 이후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회사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원일 T&I가 자금을 차입했었네요. 2023년 초에 빌렸다 후에 해소했습니다. 회생 절차와 관련된 차입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김포공장 신축에 따른 차입금과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2014년 2월 4일 인천지방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적이 있고요. 2015년에 종결 결정을 받았었네요. 결과적으로 해당 채널은 투자 자문업을 허가받은 게 아니라서 특정 종목에 대해 좋다 나쁘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영상 내에 객관적으로 설명드린 부분을 참고만 하세요.